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제 34회차 재테크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6일 날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27일 날 GTX 지하 달리는 지하 40m 시속 180km 달리는 고속전철 착공식이 KTX에서 열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교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서울,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그래서 총 41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여기가 전부 몇 세대가 되느냐 하면 계산해 보니까 총 15만 6천 세대가 건설이 됩니다. 세대당 평균 3명씩 계산했을 때 46만 8천 명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이제 특징은 교통 인프라가 문제가 되니까 지하철역에서 1km 내지 2km 이내 지역들이고 100%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특징이 행복주택이라든지 서민주택, 노인주택, 청년주택, 장기 임대 조건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취업시에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 많으니까 주택을 분양받는 특혜를 줌으로써 대기업 위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해소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은 뭐냐? 2023년까지 30만 호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14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지금 이제 1200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파주시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현재 LCD 단지 55만 평이 있습니다. 그 LCD 단지 때문에 운정에 신도시가 562만 평이 들어갔고 또 추가로 산업단지가 110만 평이 확정되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운정 신도시는 현재 인구가 약 15만 명으로서 35만 명 추가로 인구가 35만 명이 증가 예상됨으로써 운정 신도시 562만 평의 2배 규모로 약 1000만 평의 토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과거에 개성공단에서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서 물자를 이제 생산했죠. 생산했는데 물류단지가 없었어요. 물류단지가 없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서 델리버리를 맞추지를 못하고 납기를 못 맞춤으로써 실패를 했습니다. 그 파주는 북부 지역의 경제특구 500만 평, 물류단지, 기타 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약 300만 평, 또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약 1200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운정역은 향후에 수서 SRT와 연결되어서 복합 환승역 목표로
현재 서울역의 KTX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크게 종암도가 만들어졌고, 역세권은 중심 상업지로 수십만 평의 역세권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거기 신도시를 건설한 인창건설에서는 평당 1,582만 원의 분양을 받아서 4,311억을 투자를 해서 27,000평의 60층짜리 상업시설을 4개 동을 집어넣습니다. 현재 확정된 고속전철 2개, 일반전철 2개, 상호선 연장 외에 또 고속도로 2개, 6개의 SOC가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핫한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33회차 특강에서 1억 미만 소액 투자로 재테크 가능한 개발 확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액 토지 투자를 쉽게 만드는 비결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번 타자를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공포 2번 타자입니다. 실례로 수서역을 예를 든다면 1번 타자는 수서역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수서역은 과거 평당 3천, 5천, 7천, 1억 5천, 현재는 약 2억 정도로 지금 상승이 됐고, 2번 타자는 소액 투자로 가능한 1번 타자가 개발된 후에 2번 타자를 또 개발하게 되죠. 1번 타자 역세권에 붙어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번 타자는 1번 타자 개발된 후에 2번 타자 땅을 매입한 후 3, 4년 뒤에는 가격이 상승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번 타자의 개발이 시작되면 2번 타자의 가격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100%죠. 지금 수서역 역세권은 3천억의 토지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 2번 타자는 첫째 소액으로, 둘째 단기간에, 셋째 확실한 가격 상승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TOD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즉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택지 개발지구와 교통 산업단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TOD 개발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얼마 전에 투자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또 있죠.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1, 2년 전에 가격 상승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는 개발업자들이 물건을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업자보다 2, 3년 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3년에서 5년 전이 투자의 적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소 3년, 평균 5년 걸리고 최소 300에서 400%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평균 5년으로 봤을 때 500%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을 누가 주도하는가? 공공기관이 주도를 할 경우는 추진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LH공사를 같은 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공공기관이 주도를 하면 속도가 좀 느리다. 민간 사업자가 주도를 할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보다도
사업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민자가 들어갈 때는 빠른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락되는 겁니다. 사례를 들면 지제역에 KTX 환승역이 지금 신설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6년 12월 9일 날 이 이제 SRT 노선이 완공됐는데 2016년 12월 9일입니다. SRT 사업에서 지제역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뉴스가 2012년 2월달 나왔습니다. 평택에 KTX가 정차할 것인가? 또 2016년에 SRT가 개통될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는데 주도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를 개통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철회한 일이 있습니까? 철회한 일이 없습니다. 개통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어도 역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번복된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지제역 KTX 환승역이 2016년 12월 9일 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늦어질 이유가 없고 지제역 KTX 개통은 계획보다는 늦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잘 읽으면 의문이 풀리고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삼성 반도체 세계 최대의 공장이 평택에 들어갔습니다. 고덕에 입주가 확정됐는데 투자액은 최소 100조입니다. 2012년 7월 31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뉴스는 노출 빈도가 적은 대신 속도가 빠릅니다.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삼성 고덕 상단 입주 뉴스는 2012년 7월 말 발표되었지만 공장 가동은 201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취재동에 공장이 하나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지제역에 KTX가 정차한다. 2012년 7월에 고덕에 신도시 삼성전자가 고덕 신도시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고 이 어떤 공장을 2012년 10월 22일 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9일 날 잔금이 치러졌는데 2013년 1월 3일 날 매도가 되었죠. 실제 기간은 6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6일 만에 수익을 낸 사례입니다. 토지가 장기 보유 상품이다. 이런 위 사례를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6일 만에 수익을 실현했으니까요. 이게 지제동 673-2번지 외에 두 편지입니다. 673-2번지, 3번지. 토지가 45만 8천 평, 건물이 36만 8천 평. 감정가가 13억이었고 낙찰가가 9억 5,800에 낙찰됐습니다. 평택시 도로계획과의 담당자의 경우 지제역 주변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의 그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공무원이 말하기를 계획이 확정됐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가지가 될 비시가지를 찾아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비시가지지만 향후에 시가지가 될 될성 부른 땅에 돈을 묻어놓고 돈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야와 농지가 있을 경우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이 위태롭기 때문에 농지를 개발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쌀이 남아 돌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갈아엎어 집을 건축하고 마을을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은 문제가 없어요. 쌀이 남아 돌고 농지를 개발하면 돈도 적게 들고 경제적 때문입니다. 즉 토목공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농지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지을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3년 이내에 개발되는 땅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개발 호재가 3년 내에 실현되는 땅. 둘째, 죽어도 개발되지 않는 땅. 세 번째, 개발 호재가 실현이 오래 걸리는 땅.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개발 호재가 3년 내에 실현되는 땅을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 지역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첫째, 고양시 2020년에 114만 명의 큰 대도시가 됩니다.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가 되고 성포동, 북포동, 부산동, 가자동, 송산동, 이게 제1 자유로가 나 있고 제2 자유로가 뚫려 있습니다. 제2 자유로 한쪽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파주시 국토종합계획상 남북교류의 거점 도시로 됩니다. 지식 기반 산업 육성 도시, 자연생태 보전 도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흥시, 접히가 되어 있죠. 전철이 개통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시, 고덕 신도시, 평택항, 공업부지,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명시, 여섯 번째는 남양주시, 일곱 번째, 길 따라 돈을 묻어라. GTX A 노선이 27일날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2년 후에 개통이 됩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3호선 연장 지하철 노선, 신분당선 노선, 신분당선이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또 일산까지 연결됩니다. 여덟 번째, 고수들은 지분 투자를 선호합니다. 단필지의 경우는 8억 내지 10억 이렇게 큰 돈이 투자가 되겠지만 지분 투자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3년 내지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고 수익률은 300%에서 500%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린벨트의 경우에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지금 임야는 60% 이상이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대신에 수익률은 최하 10% 이상 보장이 됩니다. 이야. 이상 34차 부동산 대책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